준비되었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삼국지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송건의 부하였던 총나라 명장 여몽은 무력이 뛰어나지만 학문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송건은 여몽에게 학문을 권하였고 여몽은 틈날 때마다 병법서 등의 여러 책을 읽으며 학문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노숙이 여몽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다가 여몽의 학문이 깊어진 것을 보고 놀라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몽은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되면 눈을 비비고 상대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라울 만큼 급격히 향상된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괄목상대이며 한자는 깎을 괄, 눈, 목, 서로 상, 대답할 때입니다. 2번. 옛날 중국 초나라에 유명한 장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수십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용맹을 지녔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그는 많은 적을 혼자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모습은 마치 여러 사람의 힘을 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수의 행동은 후에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겸인지용이며 한자는 겸할 겸 사람인 갈지 날쌘 용입니다. 3번. 중국의 춘추시대에 초나라 장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강력한 군주로 성장하여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어느 날 왕비가 죽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이처럼 속으로는 슬퍼하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에이불비이며 한자는 슬플의 마리을이 아니불 슬플비입니다. 4번.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스승에게 한 제자가 스승님,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불문가지이며 한자는 아니불 물을문 오를가 알지입니다. 5번. 옛날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옛것을 복습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움을 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아는 이 가르침을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옹고지신이며 한자는 따뜻하로운 옛고 알지 새신입니다. 6번. 먼 옛날 한 선비가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늘을 보며 구름을 바라보니 그 구름이 마치 부모님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정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망운지정이며 한자는 발알망, 구름운, 갈지, 뜻 정입니다. 7번. 공자가 어린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들 중 일부 제자는 아직 말과 행동이 어리석고 유치했습니다. 이를 본 공자는 너희들은 아직 입에서 전내가 나는구나라며 미성숙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해 아직 철이 없음을 나타내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구상유치이며 한자는 입구, 오히려 상, 젖유, 냄새취입니다. 8번. 춘추전국 시대 조나라의 장군 연파는 전쟁 중에 너무 바빠 아침에 저녁 일을 계획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투가 급박하고 긴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장의 걱정에만 매달려 그 다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조불려석이며 한자는 아침조 안이불 생각하려 저녁석입니다. 9번. 옛날 중국의 후한시대 유명한 인물 조조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은 들보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조가 이를 알고 들보 위에 있는 군자는 어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자 도둑이 겁에 질려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들보 위에 숨어 있는 도둑을 군자라고 미화하여 표현한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양상군자이며 한자는 들보 양, 윗상, 임금군, 아들자입니다. 10번.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가 내분으로 인해 네 부분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신하들이 분열하여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더 이상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이나 단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4분 5열이며 한자는 넷, 사, 나눌 분, 다섯, 오, 찢을 열입니다. 11번. 옛날 중국의 한 관료가 임금에게 모든 사실을 진실하게 보고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관료는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참된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실직고이며 한자는 써 이 열매실 고들직 알릴고입니다. 12번. 아주 먼 옛날 강물이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을 보고 자신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주야장천이며 한자는 낮주, 밤야, 길장, 내천입니다. 13번. 중국의 한 고대 전설에 따르면 한 부부가 함께 늙어가고 죽어서도 같은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죽어서도 함께하자는 사랑의 맹세를 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늙고 죽어서 한 무덤에 묻힌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해로 동혈이며 한자는 함께해 늙을로 같을 동 구멍혈입니다. 14번. 한 나라의 장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마치 강물이 거침없이 천리를 흐르듯 모든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대는 모든 전투를 한 번에 쓸어버리듯 빠르게 끝냈습니다. 이처럼 한 번 쏟아진 물이 천리를 흐르듯 일이 거침없이 진행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일사천리이며 한자는 한일 쏟을사 천천거리리입니다. 15번. 옛날 한 마을에서 새의 발에서 떨어진 피를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피는 너무나 적어서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이를 보고 그는 필요한 양에 비해 너무도 적은 것을 새 발의 피라고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양이나 보잘것없는 분량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조족지혈이며 한자는 세조, 발족, 갈지, 피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개나 맞췄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